자, 오늘 이제 2월 28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이제 WBC 개막을 앞두고, 야, 진짜 요번 WBC는 이 종전 16개 나라가 출전하는 거에서 이제 20개국으로, 이 대회도 확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정말 많은 나라의 이 팀들,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이제 대표팀 이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그 중에 이 과거 한국 KBO 리그에서 뛰었었던 선수들의 이름들이 종종 보여가지고, 요 선수들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또 지금 어느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지 좀 한번 정보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요. 일단 가장 유명한 선수들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 C조에 속한 우승 후보 미국 대표팀으로 이제 뛰게 될 메릴 켈리와 브룩스 레일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뭐 다들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5년부터 18년까지 4시즌 동안 SK에서 뛰면서 48승 32패 평균 자책점도 3.86을 남겼었던 켈리 선수인데요. 켈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었고 이제 국내 SK로 들어와서 뭐 커브도 장착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레퍼토리를 개발해서 오히려 발전해서 미국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렇죠. KBO 리그에서 성적도 좀 고려해야 될 게 이 켈리가 뛰던 시대에는 워낙 KBO 리그가 이 타고 투저가 심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마이너리그에 비해서 발전한 모습, 특히 구위면에서도 발전을 했었고 커브를 통한 완급 조절을 익히면서 애리조나와 계약을 맺었었는데, 애리조나로 계약한 뒤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36승 35패 통산 평균 자책점 3.96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2021 시즌이었죠. 어깨 부상, 정말 심각한 어깨 부상을 입어서 이 선수 생활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또 극복을 했고요. 어깨 부상을 딛고 또 연장 계약까지 또 따내게 됐습니다. 2년에 1,800만 달러의 계약 연장해 놓고 지난해에도 또 애리조나에 또 2선발로서 활약을 해줬어요. 13승 8패 평균 자책점이 3.37. 자, 애리조나에서 잭 갤런과 함께 원투펀치를 이뤘었는데, 켈리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뛸 때보다 미국에서 뛰면서 더 발전한 모습을 보였죠. 특히 지난 시즌에는 주무기인 체인지업의 위력이 정말 뛰어나지면서 이제 완급 조절까지 갖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불펜 투수로 또 WBC에 출전하게 된 이 브룩스 레일리 선수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롯데에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5시즌을 뛰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선발 투수로 활약을 하면서 48승 53패 평균 자책점 4.13을 남겼는데요. 2020 시즌을 앞두고 신시내티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하면서 빅리그 제도전 이제 알리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좌완불펜으로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었는데, 돋보이는 건 역시 삼진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휴스턴으로 이적을 했다가 또 템파베이와 2년 1,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었는데, 사실 지난 시즌 성적이 정말 대단했었죠. 그래요. 60경기에 출전을 해서 1승 2패 6세이브, 홀드도 25개를 기록하면서 2.68의 평균 자책점. 최지만 선수와 템파베이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좌완 필승조로 정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고요. 이 활약을 바탕으로 이 지난 오프시즌 겨울 때 뉴욕 매츠로 트레이드까지 되는 그런 쾌거를 또 갖게 됐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 뛸 때는 뭐 명왕이란 별명도 있었고 선발 투수로서 많은 이닝을 책임지는 선수였다면, 미국으로 가서는 본인의 장기인 투심 패스볼과 그리고 커브, 슬라이더를 앞세워서 많은 삼진을 잡아내는 유형의 선수로 발전을 했다는 게 눈에 띄죠. 그렇죠. 투구 폼이 좀 약간 특이하다 보니까 그렇죠. 메이저리그 타자들도 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요 두 선수 모두 사실 이제 미국 대표팀 투수지, 사실 야수에 비해서 좀 아쉽다는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 선수들이 합류를 하면서 미국 대표팀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불펜진, 선발진 갖출 수 있으면서 또 올 시즌에도, 올해도 이번 대회에도 어쨌든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 합류를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과 9일 이제 B조 첫 경기로 만나는 호주 대표팀에는요, 워윅 서폴드 선수, 그리고 이제 크리스 옥스프링 선수가 야, 옥스프링이 아직도 뛰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폴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과 2020 시즌 두 시즌 동안 한화에서 22승 24패 평균 자책점 4.16을 기록을 했는데요. 놀라운 점은 두 시즌 연속으로 또 한화에서 10승 이상을 기록했었던 투수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대했던 것보다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제 호주 리그에서 지금은 활약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올 시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2월 말에 또 이제 1월 초에 또 끝나지 않았습니까? 리그가 올 시즌에는 3승 2패 5.56의 평균 자책점으로 크게 부진했습니다만, 이 호주 프로야구가 사실 그리고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죠. 한 경기에서 크게 부진하면 이거를 또 메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9위도 사실 이제 한국에서 뛸 때보다는 조금 떨어졌고 또 시즌 막판에는 불펜 투수로 보직이 변경되는 등 좀 좋지 못한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 대표팀에도 어쨌든 이름을 올렸어요. 그렇죠. 예전 같은 9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 리그를 뛰면서 한국 타자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좀 경계를 할 만한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이강철 감독도 직접적으로 주목을 했었죠. 맞습니다. 이 옥스프링 선수 지금 나이가 만으로 46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 지금 호주 리그에서 뛰고 있다. 아까 서플도 5점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호주 리그에서도 아직도 뛰면서 2점대 초반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을 만큼 여전히 너클볼러로서의 경쟁력을 또 지니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사실 이제 호주 대표팀에서 그동안 정말 잔뼈가 굵었어요. 2004년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테네 올림픽 때였죠. 이때 호주가 은메달을 땄었는데 당시 4강에서 만났던 일본, 무려 대표팀의 에이스가 마스자카였습니다. 상대로 호투를 펼치면서 1대0 승리를 이끌었었던 선수가 옥스프링이었죠. 정말 대회 최고의 이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따낸 이 올림픽 은메달이 현재까지 호주 대표팀의 국제대회 최고 성적이고요. 지금 뭐 LG, 롯데, KT에서 뛰면서 5시즌 동안 활약한 장수 외국인이기도 하고, 또 롯데자이언츠의 코치로서도 한국에서 또 2년을 계속 이어왔었는데 아직도 이제 호주 리그에서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사실 한국 리그에서 던졌던 너클볼은 주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설픈 면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장수를 하는 걸 보면은 참 이 옥스프링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옥스프링 선수는 뭐 일단은 이 선수로서 이 마운드에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도 이제 대회에서, 국제대회에서 투수 코치로도 많이 활약을 했었던 만큼 이제 젊은 선수들의 또 멘토로 또 이제 코칭 스태프로 이렇게 활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익숙한 선수가 있죠. 2017년에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팀 일원이었었던 로저 버나디나. 야,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요. 네덜란드 대표팀 이제 A조에 있죠. 외야수로 또 출전을 하게 됐는데 2017년에 사율도 3할 2푼 27홈런 111타점으로 공수주 3박자 완벽하게 갖춰진 외국인 타자로 정말 각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벌써 그때가 언제야? 6년 전입니다. 이제 만으로 38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으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큐라소 출신이다 보니까 네덜란드 대표팀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됐는데 2018년에 기아 타이거즈를 떠난 다음 대만 리그 그리고 이제 멕시코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요. 2019년 프리미어 1리에서도 대표팀으로 또 뛰었고, 이후에 2020년부터는 네덜란드 본토에 있는 이제 유럽 야구죠. 네덜란드 본토에 있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면서 활약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네덜란드와 니카라과 리그에서 뛰면서 3할 중반의 타율, OPS 0.9 이상을 찍어줬는데, 아무래도 또 리그 수준이 그렇죠. 아직까지는 또 높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또 경쟁력을 보여준 버나디나 선수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화에서 2014년에 잠시 활약했었던 앤드류 엘비스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엘버스 얘기도 하지 않을 수 없죠. 캐나다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도 하나 떠난 다음에 토론토, 미네소타, 시애틀을 거쳤었고 2018년부터는 오릭스에서 또 3시즌 동안 뛰면서 15승 16패 평균 자책점 4.01을 남기고 미네소타와 또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야구계를 살짝 또 떠나 있었던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2년 동안 이제 기록이 없었는데 또 캐나다 대표팀 또 선수층이 얕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된 엘버스 선수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KT에서 4시즌 동안 활약하면서 2021 시즌 우승을 이끌었었던 윌리엄 쿠에바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콜롬비아 C조 대표팀에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또 멕시코 리그에서 여전히 또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밖에 또 NC에서 뛰었던 왕웨이중 선수, 또 그리고 크리스티안 베탄코트 선수, 각각 또 대만과 파나마 대표팀으로 또 WBC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왕웨이중 선수는 또 메이저리그에서 잠깐 뛰었었어요. 모습 본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9년에 이제 오클랜드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었는데 5월 말에는 빅리그에 콜업이 됐었고요. 이 피츠버그로 이적한 뒤에는 이제 웨이버가 되면서 이후에 대만 리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베탄코트는 당장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도 그치. 일발 장타력을 보여줬었던 포수였습니다. 그렇죠. 오클랜드에서의 활약이 대단했었고, 그러면서 템파베이로 이적까지 지난 시즌에 했었는데요. 어쨌든 템파베이 이적 후에도 주전 포수 마스크를 쓸 만큼 베탄코트도 예전엔 정말 포수로서 이런 어설픈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포수로서의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작년에 LG 대체 외국인이었지만 또 도중에 방출
방출됐었던 로벨 가르시아 이탈리아 대표팀에 또 합류를 했고요. KT의 외국인 타자 역시 또 부상으로 교체됐죠. 헨리 라모스도 푸에르토리코 대표팀 명단에 있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또 투수로 활약했던 로버트 스탁 선수도 이스라엘 대표팀 이렇게 합류를 했으니까 야 진짜 KBO 리그에서 좀 날고긴다 했었던 선수들 혹은 이제 계약을 맺었었던 선수들이 사실 야구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에이스 아니면 이제 타선의 주축 이렇게 또 불리는 게 나름 좀 뿌듯하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WBC 대표팀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뭐 절반 정도는 메이저리그에서 지금도 활약하는 선수다. 이런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KBO 리그 출신 또 NPB 출신 선수들, 멕시코 리그 출신 선수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의 이름을 보니까 좀 더 반갑고 또 잘했으면 좋겠고 맞아요. 우리나라를 상대로 말고 다른 나라로 상대로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요런 이 주요 선수들 또 이제 실제로 이제 WBC에 나가서 경기하는 모습 보면 진짜 아직도 뛰네? 반갑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 댓글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늘 WBC에 대한 이야기 좀만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